박순애 사장님, 오늘 혈액순환 잘 되시겠어요? 빨간색 입으시고 너무 멋지게 입으셨네. 잘 안 들으시나? 김미영 사장님,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 같아. 근데 어제도 저희 천안 604호에서 어떤 분이랑, 오랜만이에요. 그랬는데, 친구보다 근데 저희 더 자주 본다. 더 자주 봐요. 그러니까, 친구는 못 만나냐? 하고, 몇 년에 한 번 보거나,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다. 진짜 전화 통화도 마음 먹어야지 해요, 친구랑은. 1년에 한 번, 뭐, 많게 두 번. 그죠? 그나마 이제 카톡도, 카톡 새해 이렇게 와야지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 또는 보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할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예전 어렸을 때 친구보다 지금 본호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백화지 사장님은 단발이 진짜 잘 어울려요. 단발이. 소녀 같아. 음. 이게 얼굴형하고도 원래 어울릴까 하는 얼굴형인데 잘 어울려요. 이게 페이스업 덕분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윤곽을 잡아주고 그걸 하니까 매무새를 잡아주니까 어울려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긴 머리가 안 어울려졌었는데 긴 머리가 어울려지듯이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문 열어? 응. 저는 방석이 없으니까 이 베개 있잖아요. 의자에 앉을 때 베개를 꼭 등 뒤에다가 이제 해요. 그러면은 척추가 세워지고 바른 자세가 되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기차를 많이 타니까 기차 탈 때 갖고 갈 수 있으면은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서 장거리를 가니까 거기서 등 뒤에 또 해요. 그러면은 이 장거리가 피곤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대 했잖아요. 얘를 못 벗어요. 안대를.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앞에도 했거든요. 앞에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마스크도 만들었어요. 그래핀 넣어갖고 저희 그 목티를 또 잘라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 마스크에다가 이 앞에까지 안대를 하니까 여기가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목이 뻐근한 거예요.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원래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했더니 그 근육이 풀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빼면은 편해요. 빼면 편하고 하면 답답하고 더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답답했는데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전 반응이 이렇게 또 오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하고 마스크까지 하니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앞 근육이. 진짜 이렇게 좋구나 또 좋구나 하면서 아마 이 안대는 제가 못 빼고 오늘은 안 빼고 할게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도 2시가 되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의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오늘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 패턴에 대한 친절한 설명,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아있는 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준 이 설명을 복습하는 건데요.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장력을 이용해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어준 특허받은 패턴. 이거를 제가 또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끊어지지 않는 장력으로 이용해 이 글자가 자기장이 떠올라요. 아, 이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또 강하게 만들겠구나. 내가 공급받는 자기장을 이 패턴이 또 시너지를 올려주겠구나. 그리고 균형 있는 몸매를 얘가 패턴이 도와주면서 자기장이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턴은 진짜 특허가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알고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패턴이에요. 진짜 패턴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올인원 브라컵의 하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이드 패턴은 어깨끈을 지나 뒷판 엉덩이 밑에 장단지까지. 그러니까 이 가슴, 서로 무거운 가슴과 무거운 엉덩이에 이 나의 신체를 이용해서 얘를 이음매 없이 하나로, 그러니까 원단을 쪼개지 않고 그 힘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일정한 장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운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얘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더라도 이 제품은 이 패턴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가슴을 더 업되고 볼륨 있게 받쳐주며 지게나 배낭을 매는 것처럼 등 뒤에서 당겨주어 척추를 바로 세워 뒷모습의 S라인을 완성해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자석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자석이 자율신경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지만 자석만 있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긴 하죠. 없는 것보단 세워지지만 그거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그리고 또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패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림 또 지방의 이동 경로. 그래서 이 지방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게 저희 본호이고요. 이 지방은 필수 영양소. 3대 필수 영양소. 세 번째 안에 들어간다면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 내가 지방을 오해함으로써 너무 미워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미워하진 않았겠죠.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미워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긴 시간을 저는 오해하고 살았고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 몸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지방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보노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오해가 풀렸고 오늘 지방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해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요. 이 지방, 이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3대 필수 영양소여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방은 비타민 D. 그래, 비타민 D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거는 또 섭취해야 된다며. 햇빛이 좋다며. 근데 햇빛을 받으려고 하면 자외선 때문에 안 되잖아. 난 자외선이 무서운데? 그러면서 자외선을 가리고 그리고 햇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영양제를 먹지만 그게 다 소화되지 않아서 또 내 몸에 독소가 남고요. 그리고 제가 보노를 만나서 저는 건강식품을 안 먹는데요. 그 안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몸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제가 매번 예시를 들어드릴 때 최첨단 기계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걔는 전기 코드를 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 저희 본호는 가공으로 만들어졌으나 내 몸이 스스로, 내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깨어난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기능성 가공식품, 그런 기능성 건강식품이 들어간다거나 영양제가 들어간다거나 약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내 몸은 내 기능을 쓰지 못하고 개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변비가 있어서 변비약을 계속 먹잖아요.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변비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은 계속 약해져요. 자기 기능을 쓰지 못하니까. 그리고 장은 또 발효 기능이 있어서 내 몸에 열을 내는데 그거를 또 발효식품을 먹으면서 그걸 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기계보다 최첨단 기계보다 어떤 것보다 내 몸은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이 비타민 D, 내 몸에 꼭 필요한 이 비타민 D를 내 몸에 녹여주는 것, 내 몸이 흡수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지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방에 융해되는 비타민이 비타민 D이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골격 형성, 칼슘을 운반하여 뼈대 모양을 완성한다. 자기장은 뼈를 강화시켜주고요. 이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운반되어 뼈대 모형을 완성한대요. 그러니까 내 몸의 형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임산부들, 아이가 아직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배 안에 있을 때, 아니면은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타민 D가 중요하겠죠. 근데 비타민 D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도 중요하고 비타민 D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단백질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얘네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이 있더라도 걔가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내 몸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의 모양을 완성하는 이 비타민 D는 면역력에 좋고요. 감기, 독감, 코로나 등 이런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섭취를 해야겠죠.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은 뼈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가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아이 때도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야지 이 성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어른이 뼈가 더 커지진 않죠. 근데 어른은 나중에 노후가 되잖아요. 그것도 성장이에요. 근데 노후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늦춰줄 수 있는 게 비타민 D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표적 질병으로는 후천성 그룹병.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노후도 성장이니까 후천성 그룹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기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할 경우엔 간에 축적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저희는 알고 있어요.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음식을 너무 좋다 해도 이게 건강하다 해도 과하게 먹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축적되어 고칼슘, 혈증, 식욕부진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간이 힘들어지면 간이 소화할 수 있는 거를 과다가 되게 되면 걔네들이 독으로 변해서 이렇게 식욕부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D는 임신 중 태아의 골격 형성과 아까도 제가 태아를 예를 들어 드렸지만 여기에 또 내용이 나오죠. 태아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 유지에 중요한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몸 안에서 엄마 뱃속 안에서 이거를 갖고 태어나면은 면역이 높아져 있어서 공격을 덜 받는 거예요. 다 이게 체내에 남거든요. 내가 겪었던 감기, 내가 겪었던 뭐 코로나, 내가 겪었던 그런 질환들, 질병들, 내가 했던 그런 뭐 몸을 구겨지게 했던 순환을 막았던 그리고 또 어떤 혈액을 막았던 제가 어렸을 때 다리를 굉장히 많이 꽉고요. 쭈그려 앉아 생활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허리를 항상 굽히고 살았고, 쑤그리고 살았어요. 키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저앉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 자고의 신경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스크 환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의 습관 하나, 무엇 하나가 항상 체내에 무조건적으로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질병으로 오고 내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아이 때부터가 아니라 어른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태아에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갖고 태어나냐, 못 갖고 태어나느냐는 내 인생이 바뀔 거고요. 이것이 정말 커다란 재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할 경우 출생아의 골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타박상으로 다쳤을 때도 아이가 덜 다치겠죠. 골격도 좋고 뼈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지금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팔싹둥이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 9달, 그러니까 9개월 돼서 나온 아이도 신기했는데요. 팔싹둥이는, 오? 팔싹둥이?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런 게 있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인큐베이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 그게 뭐야 했는데, 지금은 칠싹둥이, 육싹둥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햇빛을 잃어가면서 지방을 미워하면서 비타민 D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저체중아 출산이 높아진 겁니다. 다른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가공식품이든 어떤 환경적 매연이든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비타민 D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타민 D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촉진해서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섭취를 잘 못하잖아요. 마그네슘은 소금에 있지만 또 간수를 빼면서 그 마그네슘을 또 덜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하게 섭취할 거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칼슘도 제가 그 칼슘을 따로 먹지 않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흡수를 촉진해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근육경련 및 골밀도 감소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 비타민 D가 임산부에게 태아에게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지방이죠. 지방이 좋지 않다면 이 비타민 D는 잃어버려요. 그리고 햇빛 에너지를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비타민 D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노가 좋다는 거예요. 이 지방의 오해를 없애주고 지방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고 지방이 움직인다, 지방이 살아있다, 이동한다는 걸 알려주고 지방이 호르몬과 관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지방이 비타민 D를 흡수한다.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보노이다. 그래서 근육경련 및 골밀도 감소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면역, 감염, 염증에 좋기 때문에 예방을 내 몸의 건강,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런 감기가 어, 폐렴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염증이 나의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감염이 나를 해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얘는 지방과 떨어질 수 없고 지방에 융해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을 관리해 줘야 한다. 그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보노이다. 그래서 비타민을 한번 정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비타민이란 아이는 동물체의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아이고 잠시만요.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비교적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먹거나 어떤 거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먹거나 공급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올리려면 걔가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래서 크게는 수용성과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어지고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을 찾아봤는데요. 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선응질을 가진 비타민이다. 비타민 B와 그리고 복합체 비타민 C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있는데 얘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졌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 수용성이니까. 그래, 수용성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제 또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래, 그럼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이 비타민을 더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인데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뭐냐? 속도예요. 물이 흐를 수 있는 속도를 높여줘야 돼요. 내 몸에는 뭐 어떤 물을 갖고 있죠? 눈물도 있고 땀도 있지만 이 피의 속도, 이게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것이 비타민의 효과를 올리는 거다. 똑같은 비타민을 먹어도 내가 그거에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면 속도를 높여야 된다. 걔를 도와주는 것이 교정, 그리고 체온, 배출, 그런 환경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에는 속도, 피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버터, 기름, 간유, 콩기름 따위에 녹아 들어 있는 비타민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 동물성도 있고 뭐 식물성도 있겠죠. 그래서 발육이나 생식 기능 따위의 생체 유지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A, D, E, K의 네 종류가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용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기름에 녹는 성질이다. 그럼 수용성은 속도인데 이 지용성은 무엇일까 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기름에 잘 녹으려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열, 체온, 프라이팬에 돼지기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키친타올로 닦아도 안 닦이잖아요.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닦아주는 거는 온도, 불을 올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주는 거. 그래야 얘가 잘 녹죠. 그러니까 내가 지용성 비타민을 먹었다. 내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B를 먹었다 했는데 걔가 비타민 B가 아니죠. 그 D를 먹었다 하면은 걔가 잘 녹게 하려면 체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햇빛이 체온이잖아요. 얘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입음으로써. 그리고 제가 요번에 마스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그래핀을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품을 많이 구매했으니까 자석이 있으니까 그 자석을 페이스업 헝거 자석을 떼가지고 거기에 또 달고 했는데 그래 이거 그래핀이 많으니까 다른 원단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 만들어 볼까 하는데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원적에서는 입혀 있는 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저희 본호에서 입힌 원적에서 전 그 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자석을 넣고 그래핀을 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 내가 굳이 나의 그 비싼 목티를 내가 잘라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 저희 강아지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저희 원적외선을 입은 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원단이 기본 바탕이 되고 자석이 운동을 시켜주고 그래핀이 속도를 높여서 내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데 그 체온이 올라감으로써 이 몸에 지방이 좋은 지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디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새롭게 깨워주는 거죠. 그게 본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조건, 지방 이동이 중요하다. 지방 이동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복습 들어가서 여기에 그림,
친절하게 화살표로 나와 있죠. 이 등 뒤에 지방이 차오르면 어떻게 되죠? 위, 폐, 여기 가운데 지방이 차올랐다면 위나 폐, 그 근처에 있는 간, 심장, 얘네들이 체온이 다 떨어져요. 차가운 지방이 그리고 또 내 어깨와 그리고 또 배 근육도 짧게 만들면서 등 근육도 짧게 만들면서 몸이 이렇게 점점 수그러진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에 지방이 차오르면 차가운 지방이 차오르고 가슴이 등 뒤로 오게 되면은 걔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오장육부를 망가뜨리는데 이거를 원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가슴에 가야 할 지방은 가슴으로, 엉덩이에 가야 할 자리는 엉덩이로,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엉덩이로 다시 올려서 자골신경을 막지 않고 내 몸의 가장 큰 정맥, 거기를 막지 않고 피가 잘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호,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또 지방이에요. 지방이 좋기 위해서 체온이 필요하지만 그 체온의 또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체온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방이 필요해요. 왜? 그 메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지를 떠잖아요. 사지를 떠. 너무 추워서. 지방이 없어서. 그 겨울이 무섭다고 하시거든요. 공포스럽대요. 너무 추워서. 뼛속이 추워갖고 너무 아프대요. 추운 게 아니라 아프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버릴 때는 힘들어서 버릴 수 있겠지만 지방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을 때 진짜 소중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척추 부분으로 해서 넘어갈 텐데요. 보노 오리너는 왜 어깨를 잡는가? 왜 일체형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아 때는 척추가 이렇게 둥근 곡선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환경이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S자가 아닌 이렇게 둥근 모양입니다. 근데 뱃속에 나오게 되면 이때 점점 척추가 변형이 되죠. 이때는 어렸을 때, 아기 때 기어다니니까 요 모양이에요. 약간 지렁이 같기도 하죠. 그래서 지렁이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 아이던 어른이던 척추가 S자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키가 커서 구부리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척추가 구부리고 살았는데 일자형이 됐어요. 왜 척추가 그렇게 일자형이 됐을까요? 근육이 없어서, 틈이 생겨서, 그리고 기울어져서. 이게 척추가 어, 서로 그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고무줄이 펴지듯이 척추도 펴진 거예요. 근육이 고무줄하고 똑같잖아요. 척추도 고무줄과 똑같은 거예요.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S자로 해서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 복원을 시키는 방법이 뜨거운 물에 고무줄을 담그는 거거든요. 척추도 뜨겁게 체온을 올려줘야지 S자가 되는데 저는 그 체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자형 그, 어, 척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S자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S자여야지 어깨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경추, 목 여기 얘가 정천열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열리면서 호흡이 또 열려요. 그러면서 뇌로 가는 거를 또 순환시켜 주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머리가 걸어 다니면서 얘를 들으려면은 이 척추가 일자형이면 충격이 다 가요, 몸에. 이 척추에 얘가 자율신경, 여기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일자형 척추는
그냥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은 예정돼 있는 거죠. 덜 아팠으면. 그렇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S자가 돼야지 쿠션 역할을 해줘요. 이 머리를 가볍게 받쳐주고 내가 걸었을 때 척추에 충격을 주지 않게 나의 시신경 이런 뭐 신경, 오장육부 이런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이 척추를 얘가 충격을 받지 않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S자형 척추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호는 몸만 S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도 S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본호입니다. 그것도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척추가 있다면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중요한데요. 이 척추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또 친절하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이 아프죠. 그래서 크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두통, 신경 과민, 불면증, 코감기, 고혈압, 편두통, 신경쇠약, 건망증, 현기증, 만성피로. 그러니까 제가 일자형일 때, 제가 항상 구부리고 살았을 때, 제가 과민했고요. 불면증이 있었고요. 코감기, 고혈압 있었고요. 두통이 있었고요. 편두통이 있었고요. 신경쇠약이 있었고요. 건망증이 있었고요. 현기증이 있었고요. 저 빈혈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빈혈 진짜 거의 없는 정도예요. 만성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일자형 척추일 때. 남의 이야기로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커? 야, 키 크면 싱겁다는데. 야, 키 큰데 좀 쏘그리고 다녀라. 키 큰데 왜 높은 거 신어? 남의 이야기로 저는 재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돼갖고요. 쏘그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척추가 망가져서 얘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추가 망가지면서 축농증, 알레르기. 저 알레르기 있었거든요. 특히 그 소독되지 않은 원단. 거기에 막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요. 와, 그거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제가 어렸을 때 알바한다고 어디 그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15살 때. 근데 못하겠더라고. 누가 도망갔대요. 왜 그러니까 원단 독으로 옮아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옮더라고요. 그게 소독되지 않은 원단에서 막 옮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 쇼핑몰 저도 구매를 하지만 거기 그 이런 싼 거, 싸고 종류가 많으니까 특히 저는 이제 패션쇼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데 그런 것들 많이 입게 되고 거기에 먼지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도 안 좋다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막 소독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거기 원단이나 어떤 제품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고요. 걔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봉지 있죠. 담겨 있는 택배 봉지 자체도 먼지 덩어리예요. 그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 쇠 같은 무거운 먼지가요. 호흡으로 들어오는데요. 다 느껴져요. 정말 얘 강하구나. 그거를 알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젊은 애들이 그거 하면서 야, 이거 하다가는 암 걸리겠다. 이거 하다간 암 걸린다 이런대요. 요즘 애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니까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음 놓고 쓰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게 더 좋겠지만 마음 놓고 쓰는 거는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독소를 배출해 줄 거고 내가 잊고 있음으로써 보호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안심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제품을 더 애용해서 더 배출하고 내가 본을 통해서 몸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또 회복해주고 하면서 또 내 몸을 청소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얘가 눈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축농증, 알레르기, 눈 주위의 통증, 기아리, 시력장애, 사시, 기머금. 그러니까 요 선인 거죠. 요선 다. 얘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척추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안 좋아지면 거기 근처 아이들이 다치고 척추가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좋아지면 척추도 좋아지고 얘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신경통, 신경염, 여드름, 습진, 갑상선, 횡격막, 심장. 제가 이번에 이 안대를 등 뒤에, 그러니까 목 뒤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뭐냐, 대장경. 지난번에 이게 까먹어갖고, 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어깨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이 대장경. 얘가 폐, 대장,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여기가 제가 곡지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얘는 강골인가 그렇고, 여기 중간, 엘보 오는 데가 곡지인가? 하여튼 다시 외울 거예요. 그래갖고 쭉, 그러니까 이거에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어깨, 그리고 또 얘가, 여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폐, 대장, 그리고 또 여기 올라오면서 얘가 엘보, 그리고 여기가 오십견, 그리고 여기 또 어깨 올라오면서 이렇게 갑상선, 그리고 구안아사, 그리고 뇌질환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저는 외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손가락도 갑상선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목 뒤, 세 번째 척추가 갑상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 앞을 보면서 우리는 갑상선 하잖아요. 걔는 드러났을 때. 드러나기 전에 세 번째 척추가 체온이 내려가거나 틀어지거나 하면 갑상선이 와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몸에서 딱 느끼면서 오늘 이걸 앞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이 문제가 아니구나, 갑상선이. 뒤와 같이 있구나. 왜? 근육은 앞뒤, 상하, 좌우, X선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갑상선이 나타난 앞이 아니라 목 뒤도 체온을 잡아주고 세 번째 척추를 잡아줘야지 갑상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심장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횡격막, 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콧물, 청력감퇴, 인후, 그리고 편도선, 증식, 비대증, 횡격막, 심장. 그러니까 이 목을 관리해줘야지, 목을 앞뒤로 관리해줘야지 심장과 폐가 얘네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고치고 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지와 그리고 경추, 체온을 올리는 것이 폐와 심장을 또 도와주는 거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고칠 때 내가 안 좋은 심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폐가 좋아지면 심장이 숨을 쉬게 되고 간이 좋아지면 심장이 또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대장이 좋아지게 되면 열이 오름으로써 더 뜨겁게 심장이 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위가 좋아지면 얘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장육부는 세트이고 또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호르몬과도 자율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였을 때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후두염, 목심, 어깨 통증, 어깨 근육, 뭉침, 횡격막, 심장. 이렇게 해서 얘는 넘어갈게요. 다 비슷해요. 맥락은 같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뻣뻣한 목, 팔 윗부분의 통증, 편도선염, 후두염, 만성 기치. 그러니까 우리 안대 앞에다 하잖아요. 그리고 목티 입으시면 기침에 너무 좋잖아요. 제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이전엔 더 심했어요. 그래갖고 저 지하철에서 중간에 내리고 그랬었어요. 특히 코로나 있었을 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쳐다봐가지고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게 가렵고 아파서 기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 힘든 일상생활을 보냈는데요. 그게 일곱 번째 척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척추는 목이지만 팔과도 같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기, 어깨 통증, 어깨 근육 뭉침. 그래서 여기 어깨 이제 우리가 목에서 떨어지는 이 시작점 여기부터 끝부터 관리를 해줘야 시작이 원활하다.
그리고 또 이제 T로 가죠. 첫 번째 천식, 기침, 호흡곤란 또 같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목이라 부르고 어깨라 부르고 등이라 부르지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거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호흡곤란, 가파른 호흡, 손과 팔 아랫부분의 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뇌졸중, 어깨 통증, 심장 호흡기 질환. 저희가 번호가 척추를 S자로 만들고 어깨를 끌어내리는 것이 여기 담아 있죠. 어깨가 올라가면 이 두 번째 척추가 승천하게 되면은 뇌졸중을 불러오고요. 어깨 통증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24시간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고요. 심장이 허벌레 해벌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올 수밖에 없다. 들리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행성 감기, 늑막염, 기관지염, 폐렴, 충혈, 심장질환. 어깨가 들리면서 차가운 체온을 만들면서 지방을 데피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잡아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 황달, 대상포진. 그러면 이 어깨가 굽고 어깨 위쪽 굽으신 분 있거든요. 이렇게 어깨뼈가 돌출된 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황달이 쉽게 올 수 있고 대상포진이 올 수 있다. 어깨 통증은 당연한 거고 폐질환, 심장질환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열. 혈압 문제, 약. 왜냐하면 얘가 심장과 점점 가까워지죠. 폐와 심장과 점점 가까워지고 위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발열, 왜 심장이 열을 못 내면 발열과 당연히 연관이 있고 약한 혈액순환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 염증이 생기죠, 관절에. 그리고 소화불량, 폐질환 당연한 거고 6번 위신경은 이제 위로 가니까 위신경이 나오죠. 포함은 위장장애,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십이지장, 비장질환, 위궤양, 그리고 밑에 간, 비장, 질환, 늑간, 근육통. 또 내려가면서 낮은 저항력, 위, 췌장질환, 늑간, 근육통, 담관 질환.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레르기.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등 가운데 쪽, 그러니까 위보다 좀 밑에 부분이 여기가 척추가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등이 여기가 굽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여기 척추 건강, 여기 척추를 펴줘야지 알레르기에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기. 그러니까 위쪽이 굽은 사람. 위질환, 그러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이 피부 질환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피부가 괴사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위가 건강해지고 거기 근처에 있는 이 척추가 좋아야지 알레르기나 발진에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토피나 이런 면역성 질환 이런 것도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위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신장 장애, 만성 피로, 동맥 경화, 그리고 신우염, 췌장 질환, 횡격막.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아, 내 척추가 여기가 굽어졌나? 근데 나는 안 굽어졌는데 하면 거기에 내가 체온을 떨어뜨리진 않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장 쪽, 엉덩이 위쪽 제가 심각하게 굽어있던 데가 거기더라고요. 저는 목도 굽었죠. 어깨도 굽었었지. 등 뒤도 굽었지. 등 그 중간에 밑에 쪽에 척추 튀어나와 있었죠. 근데 나는 그것들이 더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 저는 신장 쪽에 있는 척추였어요. 그 디스크 제가 수술한 곳. 제 그 벗은 모습 그러니까 뒷모습 보면 거기 수술 자국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약간 밑에 거기가 제가 치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질병 생리통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걔가 구부러지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버스에서도 항상 이렇게 있는 게 편했어요. TV 볼 때도 이게 편했고요. 이렇게 구부려 사는 거 이렇게 옆으로 아이고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 살잖아요. 엉덩이 앞으로 빼가지고 그게 제 일상생활이었는데 걔가 거길 다 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록이 생기는 제가 무록이 6.6cm가 있잖아요. 무록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기본 바탕. 그리고 또 하나가 생식기가 약해졌어요. 그 안에 염증이 다 찬 거예요. 체온을 내리고 틀어버리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염증이 다 찬 거예요. 지금 제가 요번 연도부터 이제 식단 가려고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하면서 지금 호전 반응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생식기 쪽에 호전 반응이 염증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요. 예전에 제가 많이 부었었어요. 툭 하면 붓고 피곤해서 그런 거보다 툭 기억이 하면 되나? 붓고 툭 하면 붓고 그리고 금방 또 일정을 해본 사람 된다 봐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자세 교정을 하고 또 식단까지 하니까 와, 얘네들이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염증 나왔다가 깨끗해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좋아지면, 이것만 지나가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보세요. 제 얼굴이 작년보다,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얼굴 윤곽도 좋아졌고요. 부종도 좋아졌고요. 이목구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붓는 거 걱정 안 해요.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업 겹겹을 제가 나비를 M을 선물 어떻게 받았는데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고 S를 끼는 게 저한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와, 전에는 SM 다 맞았는데 지금은 M 하니까 이게 큰 거예요. 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제가 염증이 생기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다. 척추가 구겨짐으로써. 그래서 여기 신장장애 만성피로 동맥경화 신우염하고 횡격막 통증도 올 수 있고 또 11번은 여드름 습진 부스럼 따위의 위쪽에 있어요. 여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드름 습진 부스럼 따위의 피부 상태 신장 장애 소장 기능 저하. 소장이 약해지면 피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소장에서 피를 만들기 때문에 류마티스 가스로 인한 통증, 불임, 신장, 요관, 소장, 대장 기능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죠. 이 11번,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11번 중간에 이 척추에서 여기 하단의 척추로 이제 내려올 때 얘가 요렇게 올 때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까 어깨 오기 전에 목 끝나는 부분에서 어깨와 연결됐듯이 얘가 신장 오기 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증상들이 이미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 이제 시작하면 변비, 대장염, 이질. 그러니까 얘가 좋지 않으면 변비, 대장염, 이질, 설사, 파열 또는 탈장, 소장염, 충수염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경련, 호흡곤란, 자궁, 방광, 대장 질환, 심한 생리통. 그러니까 제가 여기 3번이 굽은 거죠. 3번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궁, 우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도질환, 변비 달고 살았고 생리불순, 그 피 과다 출혈 너무 많이 나왔어요, 피가. 어떻게 사람 몸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할 정도로 나왔었고 수면시 식은땀 가끔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퇴 근육 통증 그리고 무기력 너무 심했고요. 그 무기력과 그 신장은 세트잖아요. 그리고 무릎 통증. 제가 저는 생리통이 어디로 오냐면요. 다리로 와요, 다리로. 너무 아파요. 그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3번가. 그리고 자골신경통, 요통, 항문, 요도, 엉덩이 근육 통증, 요통, 잦은 비뇨, 고관절,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다리에 약한 혈액순환, 부은 발목, 고관절, 무릎 통증. 그러니까 얘네가 내려가니까 점점 내려가니까 무릎과 가까워지죠. 신기하죠? 이렇게 몸이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약한 발목, 약한 다리. 얘네가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지키는 것이 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거고, 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한 골반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찬발, 다리 경련. 발이 차가우신 분은 이 5번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의 경련, 허리 디스크. 왜? 시작점. 꼬리뼈가요, 방향키예요. 우리는 꼬리는 없지만 꼬리뼈는 있잖아요. 걔가 척추의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꼬리뼈를 그렇게 하면서 이 3번이 망가진 거예요. 꼬리뼈가 짓눌리면서. 그래서 팬티와 복대만 했더니 막 그 통증이 막 심하게 오면서 호전 반응이 오는데, 와,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팠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엄마, 나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네가 아프게 앉아 있네. 소파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굽어서 앉아 있는 거. 네가 아프게 앉아 있잖아.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플 수밖에 없구나. 그걸 지금 몸에서 아프다 하소연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호전 반응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골은 척추 굴곡, 엉덩이 근육 통증, 대퇴 하지, 하지 또 연결돼 있죠. 발통증, 발기부전, 사정 등 생식기의 영향. 내가 아이를 가질 거라면, 내가 남자고 여자라면 이 청골을 지켜줘야 되고, 미골, 치질, 가려움증, 꼬리뼈 통증, 이 근육을, 항문 근육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꼬리뼈 쪽으로 쭉쭉쭉 끌어올려 주는 게 이 청골과 미골의 이 근처에 있는 근육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었던 건데요. 얘는 여기 1번,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있는 거는 상세인 거고, 1번은 뇌하수체, 뇌교감신경, 뇌중이, 그리고 2번은 시신경, 청신경, 부비동, 혀.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간단하게 부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캡처하시거나 자료를 찾아서 저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안면신경.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안화사가 목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팔, 목 이렇게 가서 안면 신경까지 가는 거죠. 얘네들이 연결돼서 그래서 3차 신경도 이렇게 다 연결되고 치아도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스업 하면 치아가 튼튼해 뼈 그리고 자기장 해서 뼈를 또 튼튼하게 만들어 주지만 햇빛이 또 환경을 만들어 주고 비타민 D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치아가 좋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또 침이 원활하게 하면서 또 수분 파장이 돌게끔 또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을 너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코, 입술, 입 그리고 성대, 인, 후두, 목, 근육, 어깨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나와 있다. 그래서 팔꿈치 아래 손가락 요렇게 요건 보세요. 그냥 심장, 폐, 담낭, 간, 위, 췌장, 비장, 부신, 신장, 신장, 소장 요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대장, 맹장, 성기, 전립선, 무릎. 그러니까 5번은 다리의 시작점이 된다. 경추의 끝은 어깨의 시작점이 되고, 척추의 끝은 신장의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또 신장의 끝은 또 얘는 다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뼈, 엉덩이 직작 항문을 지켜줘야지 염증이 차오르지 않고 가장 큰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이 생식기, 얘를 보호해주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척추가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측만증이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너무 흔합니다. 생선이 오염된 물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뼈가 희듯이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고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서 생선이 뼈가 희듯이 이 척추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아프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척추의 체온을 높이고 세워준다면 지금의 나보다 건강하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본호를 믿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3번에서 4번으로 갈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의 나는 본호를 입고 2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을 공부해서 1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의 인생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굽어져 있던 끊어져 있던 길을 척추를 바로 세움으로써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는 내 몸을 알고부터 내 몸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중요한데요. 요즘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을 계속 만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척추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건강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델도 되고
건강도 알게 되고 강사도 하게 되었는데 진짜 보노 덕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자료를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몸을 공부해야 하는 거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그래서 내가 갖고 가는 재산이에요. 몸을 아는 것이 재산입니다.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오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수분 마스크를 여기 딱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서랍을 딱, 이 손톱이 부러져서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스크가 굉장히 쓰기 간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써요, 그거를. 집에 막 있어도 진짜 시간 내서 써야 돼. 근데 더 어려운 페이스업은 항상 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저 수분 마스크 그냥 얹어놓고 하면 되는데 왜 나는 페이스업은 쓰고 저건 안 쓰는 거야? 저거는 왜 나한테 어려운 거야? 저 간단한 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페이스업은요. 화장을 지금 하고 있어도 써도 돼요. 세수를 안 했어도 써도 돼요. 근데 걔는 다 화장 지우고 세수해야 돼요. 그리고 걔 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떼고 자잖아요? 다시 수분 뺏겨요. 걔가 건조해지면서. 그리고 걔는 피부만 촉촉해지게 해주는 거지 떼면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페이스업은 혈액순환 시켜줘, 뼈 튼튼하게 해줘, 눈동자 맑게 해줘, 피부결 좋게 해줘, 입술 돌려줘, 그리고 뭐 트러블 관리해줘, 피지 관리해줘, 모공 관리해줘, 두피에 노폐물 빼줘, 검은 머리, 흰 머리 너무 많은 걸 해주니까 얘는 쓰는 거예요. 더 간단한 수분 마스크는 저기 구경하고 그게 몸을 아는 힘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를 알아야지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자인 패턴에 이 한 장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고 이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애용해서 내 몸에 환경을 입어 척추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척추를 세우게 되면 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받더라도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복합적인 환경,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나로부터이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저희 보노.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시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연 환경을 보노를 입어 자연 환경을 만드세요. 내 몸에.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노보노 화이팅이고요. 시간이 또 이제 좀 부족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3차 공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번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백중 백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허하니 불평불만, 인격모독, 응답해서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기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에 전기가 쌓이며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하여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을 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을 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시작은 바로 의식적인 삼시세끼를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한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선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일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꽃이 돼보세요. 내가 꽃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꽃이 되어야 꽃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활짝 웃으시면 그게 시작점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공지를 읽는데요. 100일, 200일, 300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00일, 200일, 300일 호전 반응을 견뎌내면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본호는 호전 반응을 견뎌내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네, 만나요. 봬요. 네, 예쁘게 입고 오세요. 네. 나가게 합니다. 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조영재 사장님, 오랜만에 네, 뵙겠네요. 내일 오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기 사장님 네, 같이 계셨어? 네. 귀여워, 귀여우셔. 공주들이라 그래요, 공주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어제 내가 그 604호에서 다른 분 줄자 재는 거 알려드리는데, 오키 공주님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같이 줄자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라고 하시면 된다. 이미 하시는 분 있다. 저기에 오키 그 사대인 공주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진짜 하면 됩니다. 도파민을 높이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도파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내일 봬요.